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재료과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제는 저희 교재 68페이지를 피시면 물과 기름, 콜로이드의 분산과 같이 상태가 불안정한 혼합물에 더하여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천은 해조류인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해서 물에 불려 녹여서 사용하면서 80도씨 전후로 녹고 30도씨에서 응고합니다. 설탕을 첨가할 경우에는 한천이 완전히 용해된 후 첨가해야 하고요. 젤라틴은 동물 껍질의 연골 속에 있는 콜라겐으로서 이제 끓는 물에만 용해되고 식으면 단단하게 굳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소족 이런 거 고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물처럼 돼 있다가 굳으면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젤리처럼 돼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기억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액에 대해 1% 농도로 사용하고 완전히 용해시켜야 되고요. 산이 존재하면 젤의 능력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젤라틴의 콜로이드 용액의 젤 형성 과정은 가역적 과정입니다. 팩틴은 과일과 식물의 조직 속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서 팩틴은 거의 과일 껍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탕 농도가 50% 이상이고 pH가 2.8에서 3.4의 산 상태에서 젤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톡식일기 7% 이상의 팩틴에 당과 산이 가해져야 젤리나 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젤리나 잼, 마멀레이드의 응고제로 사용됩니다. CMC는 냉수에서 쉽게 팽윤됩니다. 높기 때문에 셀룰로스로부터 만든 제품으로 산에 대한 저항성이 약합니다. 안정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아이싱이 끈적거림과 부서짐을 방지하고 머랭의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시키면서 토핑의 부분 배출 억제, 토핑의 거품을 안정시키고 무스의 제조, 그 다음에 파이 충전물의 농후화제로 사용되면서 흡수제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포장성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싱의 안정제로 사용되는 것 중에 동물성은 젤라틴이죠. 젤라틴은 동물의 껍질이나 연골 속에 콜라겐을 정제되어 있다고 했고요. 네, 한천은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다고 했죠. 로고스트 빈검은 이제 로고스트 빈 나무 껍질에서 껍질을 벗겨서 수지를 채취하는 것이고요. 카라야 검은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 슈테큐리아 렌즈에서 수지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안정제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안정제를 사용할 때는 수분 배출을 억제시킨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수분 보유가 증진되는 것으로서 수분 배출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꼭 문제에 보기 이런 거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네, 앞에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향료와 향신료 하면 향료는 향을 내서 더 맛있게 느껴지게, 그리고 향신료는 불순한 냄새를 제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료는 제조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천연향은 천연의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꿀, 당밀, 코코아, 초콜릿 이런 것들, 감귤류, 바닐라 이런 것들이고요. 합성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에다가 뭔가를 합성시킨 거죠. 버터의 디아세틸, 바닐라 빈의 바닐린, 계피의 시나몬 알데히드. 인조향은 이제 천연향과 같은 맛을 나게 한 것으로서 화학 성분을 조작하는 것이죠. 비알코올성 향료는 이제 굽기 과정에서 향이 휘발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오일, 글리세린, 식물성 유의 향물질을 용해시켜서 만들고 캐러멜이나 캔디, 비스켓에 이용합니다. 굽기 중 휘발성이 큰 것으로는 에틸알코올의 녹는 향을 용해시켜서 만들고요. 충전물 제조나 아니면 청량음료 빙가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향료는 어디에 쓰여지고 알코올성 향료는 어디에 쓰여진다라는 설명입니다.
유화향료는 유화제를 사용해서 향료를 물속에 유화시킨 것으로 내열성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향료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말향료는 이제 진한 수지액과 물에 혼합물에 향물질을 넣고 용해시킨 다음에 분무 건조해서 만든 것으로서 가루식품이나 아이스크림 제과, 추잉껌에 사용하고요. 향신료는 직접 향을 내기보다는 불쾌한 냄새를 막아주고 그 재료와 어울려서 풍미를 향상시키고 보존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계피는 우리 농나무가의 상록수 껍질을 벗겨 만드는 향신료로서 우리 수정과 할 때 계피 넣기도 하고요. 또한 계피하고 생강을 넣고 끓여서 이제 분무기에 넣고 물과 이제 섞어서 끓인 것을 넣고서는 분무하면 날파리 등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넛메그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넛메그는 6두가의 교목의 열매를 일광 건조시킨 것으로 넛메그와 메이스를 얻는데 넛메그 하면 이렇게 과육으로 된 땅콩같이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메이스는 땅콩을 분말했다라고 생각하셔서 넛메그 나오면 메이스가 답이고 메이스 나오면 넛메그가 답이라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정향은 여기 있는 것이 정향입니다. 요게. 그래서 정향나무의 열매를 말린 것으로 크림 소스에 사용하는데요. 주로 서양 요리에 이제 서양 스프나 이런 것에 많이 사용하고요. 바닐라는 우리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하고요. 올스파이스 나무의 열매를 익기 전에 말린 것으로서 이제 후르츠 케이크, 카레, 파이, 비스켓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명 자메이카 후추라고도 합니다. 카다몬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인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짜이 만들 때도 이제 이런 거 약간 넣고서는 끓이기도 합니다. 박하는 잎을 말린 것으로서 산뜻하고 시원한 향이 특징이고요. 과자에 장식하거나 소스, 크림에 풍미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레가노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피자에 주로 넣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강은 서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에서 재배되고 뿌리 줄기로부터 얻는 향신료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생강 넣고 많이 끓여서 먹기도 하고요. 김치 담글 때도 많이 넣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생강하고 계피 넣고 수정과에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캐러웨이는 씨를 통째로 갈아 만든 것으로 상큼한 향기와 부드러운 단맛과 쓴맛을 가지므로 채소 스프나 샐러드, 치즈에 사용되고 있고요. 요런 것이고요. 인도에서는 밥을 먹고 나면 요런 거를 줘서 알갱이 있는 설탕과 함께 입가심으로 입안에 이제 음식 먹고 나면 냄새가 나니까 양치를 바로 못할 경우 캐러웨이씨 몇 알갱이하고 그 알설탕 그거 이렇게 작게 분태처럼 잘라져 있어요. 그거를 넣고 입에다 오물오물하면 입안의 향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추는 과실을 건조시킨 향신료로 활용도가 가장 높으면서 매운맛이 나죠. 그래서 후추는 우리가 고기를 뭐 재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해서 먹기도 하지요. 리큐르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죠. 증류주에 과실, 과즙, 약초, 향초 등을 배합하고 설탕 같은 감미료와 착색료를 더해서 만든 혼성주입니다. 그래서 혼성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오렌지 리큐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리큐르 중에 오렌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 오렌지고 어떤 건 체리니까 그거를 굉장히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 리큐르는 오렌지를 이용해서 만든 리큐르고요. 큐라소 역시 오렌지 껍질로 만들었고요. 트리프색도 그렇고 그랑 마르니에도 오렌지를 원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쿠엥트로 역시 오렌지 술이고요. 마라스키노는 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키르슈도 체리로 만들었습니다. 만다린 리큐르 이거는 오렌지고요.
그리고 프로피컬 후르츠 리큐르는 여러 가지 과일을 여러 가지 후르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과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리큐르입니다. 깔루아도 잘 나오는데요. 커피죠. 네, 그래서 만든 술로 색상은 갈색이고 티라미수처럼 커피 향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한 향이 나기 때문입니다. 블렌디는 포도를 원료로 해서 만든 증류주이고요. 꼬냑은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원료로 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브랜디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꼬냑 술을 이 향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럼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서인도 제도 특산의 방향성이 강한 증류주로서 럼은 우리 당밀에서 추출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초콜릿만 남기고 재료과학에서 공부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나 확인하시고요. 또 너무 좋았어. 이렇게 계속 수업을 듣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하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